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바로 RG 에반게리온 영호기 DX. 에반게리온 영호기지만 영호기가 사용하지 않은 포지트론 4가 들어있는 DX 세트입니다.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그래도 영호기의 쉴드 자체, 방패는 다른 데 들어있으니까 요 근래 나온 3호기에 들어가니까 참 2020년 6월 20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DX 세트는 6,500엔입니다. 본체 플러스 이 포지트론 캐논이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좀 볼륨감이 있었다.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전부 조립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구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영호기가 형태가 두 가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어깨 구속구가 없는 버전,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영호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조립한 거는 어깨 구속구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극장판 기준으로 치면은 파에 등장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거는 어깨 구속구가 없는 파츠잖아요. 이 흉부랑 이 어깨, 얘들은 극장판 기준으로 치면은 서에 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에 이렇게 구속구 없이 나왔다가 파 넘어가서 이제 영호기 카이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무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극장판에서 초호기가 이 포지트론 캐논을 사용을 할 때 조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장비입니다. G 장비라고 해요. G 장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호기의 어깨 구속구처럼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교체 조립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초호기 파츠를 떼다가 좀 여기다 껴야 돼요. 실제로 극장판 서를 보면은 여기 네르브의 뭐 마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꽤나 그래도 나름 또 그 극장판 속에 고증을 살린 듯한 파츠였고요. 그 외에는 이 포지트론 캐논 빼고는 나머지는 기본 구성이죠. 여기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리얼리스틱 데칼 있죠? 요거는 초호기 때는 오류가 있었는데 반대로 써 있었잖아요, 번호가. 이번엔 제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레트 라이플 같은 경우도 초호기랑 동일한 사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고 내부 파츠가 들어가고 리얼리스틱 데칼로 포인트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고, 손의 형태도 총 7종류, 7세트가 들어있는 손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엄빌리컬 케이블 파츠 분할도 분할이지만 뭐 따로 이렇게 행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조인트는 어디다 쓰느냐? 반다이 액션 베이스 있죠? 액션 베이스의 가장 큰 구멍에 딱 맞습니다.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액션 베이스에다가 고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구성들은 다 살펴봤고, 그러면 일단 포지트론 캐논을 보고 영호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포지트론 캐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포지트론 캐논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이름이 묘하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일단 제품명, 그 패키지 어딜 보더라도 포지트론 캐논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양전자포라고 합니다. 양전자포. 근데 이게 제가 제품 정보 찾아보려고 일본어 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긴 포지트론 라이플이라고 써 있어요. 캐논이랑 포에서 갑자기 라이플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혼동이 왔는데, 일단은 이 친구 양전자포 내지 포지트론 캐논이 맞습니다. 일단 이 친구 사이즈가 매우 큰데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초호기보다도 월등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 정도 사이즈를 초호기는 그냥 들고 쏘았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부분에 파츠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디테일을 위한 파츠들부터 해가지고 얇고 작은 파츠인데도 되게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색깔 분할도 마찬가지고 마킹을 통해서 디테일도 더 올려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마킹은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킹에 써있는 글자들을 좀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았는데, Stay back over, 그냥 쉽게 말하면 위험하다, 200m 이상 떨어져라. 일본어로도 여기 니하크메 토르이조 하나레요 라고 써있어요. 하나레요 강조해가지고 가타카나로 써있잖아요. 아무튼 요런 거 좀 읽어보는 재미가 조금 쏠쏠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하나 이어져 있잖아요. 이 밑에 가면은 여기가 약간 조종실이 아닐까. 작품 속에서 따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기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고 앞에가 창이고 뒤에 바로 궤도가 있고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재미있게 조립할 때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앞에 이게 연결된 케이블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회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가면은 이쪽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쪽 옆에 궤도 부분이라든가 궤도 옆 부분이라든가 위에서 보더라도 생각보다 안쪽에 흰색 파츠 이런 거 있죠? 요런데 이런 거 분할시켜 놓은 부분이라든가 신경 쓴 부분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뒤쪽 트리거가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파츠 분할이 살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츠 분할 잘 해놨고 뒤쪽에는 마킹도 꽤 많이 붙어요. 네르브의 마킹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상에서 극장판 상에서도 이 손잡이 안쪽으로 여기 네르브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마킹을 여기다 왜 붙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극장판에도 이 안쪽에 네르브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증이구나 고증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진짜 분할이 살벌하다고 느꼈던 게 이런데 좀 작게 보이는 부분도 파츠 분할을 다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극장판 상에서는 얘가 이제 장전 손잡이거든요. 이렇게 당기면은 요 뒷부분이 쫙 열리면서 퓨즈가 나오고 퓨즈를 교환하는 곳이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윗부분 요 검은색 부분이 이제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죠. 이쪽으로 다 에너지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발사할 때 쓰는 그곳이죠. 생각보다 고증도 고증이거니와 디테일도 잘 살려가지고 잘 만들긴 했네. 요 부분 진짜 괜찮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포지트론 캐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하고요. 영호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에반게리온 영호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거는 영호기 카이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초호기랑 닮았지만 머리 디자인도 완전 다르고 흉부 디자인이 초호기가 좀 독보적이잖아요. 뒷모습은 똑같아요. 뒷모습은 똑같지만 흉부 디자인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흉부 디자인은 앞으로 2호기, 8호기, 3호기 다 이 흉부를 쓴다. 자, 초호기랑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초호기 짜잔. 제가 항상 에반게리온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에반게리온은 정면보다는 살짝 틀어서 한 30도 내지 한 45도 가까이 틀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이쁘다. 가장 큰 건 역시 컬러라고 봐요. 초호기는 뭔가 이 독보적인 보라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혼자 튀는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보라색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해준 게 좀 초호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오늘 리뷰는 기본적인 건 다 완전 100% 똑같기 때문에 변경된 외형이나 아니면 영호기 카이 이렇게 파츠 교체해보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짜잔. 영호기의 특징이라면은 약간 모노아이처럼 생긴 머리? 그러면서도 이제 색감의 조합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굴 앞쪽에는 클리어 레드 파츠를 사용을 했고 위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해서 색깔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더라고요. 무엇보다 파츠 분할이 굉장히 좋았는데 앞부분이나 옆에 이런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파츠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조립하면서 머리가 정말 재미있네. 제가 초호기 때도 머리 조립이 정말 재밌게 느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뒤통수에는 영호기니까 숫자 0이 붙어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흉부가 초호기랑 완전히 다르게 생긴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이 흉부 디자인 자체를 나중에 2호기나 이런 후속 기체들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조립하면서 좀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이렇게 측면으로 돌려보면은 공간이 남아요. 뭔가 붕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정면이나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 정도로는 크게 이질감이 없었는데 완전히 옆으로 돌렸을 때가 묘했다.
그리고 몸통의 나머지 부분은 초옥이랑 순수하게 컬러만 다른 컬러 바리에이션입니다. 마킹이 붙는 것도 똑같고요. 디테일도 똑같고요. 뭐 고관부라든가 이런 데도 똑같고 등쪽도 마찬가지 컬러만 달라졌을 뿐 이제 마킹이 붙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100% 똑같죠. 그래도 또 초옥이랑 달랐던 부분이 엔트리 플러그였습니다. 고개 숙여주고 열어서 뒤로 밀어주고 커버 열어주고 안쪽에 엔트리 플러그가 나오죠. 자, 엔트리 플러그를 이렇게 꺼내보면은 엔트리 플러그에 이렇게 마킹이 붙잖아요. 근데 얘는 끝부분 양쪽 끝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마킹 실이 이렇게 양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초호기 때도 느꼈지만 엔트리 플러그에 이렇게 실 붙이는 거 너무 작은 부분이라 이렇게 끝부분 잘 떠요. 이렇게 막 심지어 얘는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덮어줘야 돼. 양 끝을 이렇게 덮어줘야 돼가지고 되게 엄청 떠요. 엄청 떠요. 조금 짜증납니다. 마킹 하실 분들은 요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 구속구 부분, 여기 진짜 마킹 진짜 또 다 재단을 했고요. 여백 부분들 여기 패널 라인에 다 붕붕 뜨니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재단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붙여놨고요. 그리고 어깨 구속구 안쪽에는 이렇게 안쪽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수납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킹 실이 붙는, 여기 리얼리스틱 데칼이죠. 그게 붙는 형태고 그냥 수납한 형태로 그냥 가만히 둬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어깨 구속구 같은 경우는 초옥이랑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앞부분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호기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로 덕트 같은 부분도 존재하고 초호기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덕트 같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파츠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영호기 같은 경우는 초호기처럼 막 줄무늬가 있는 게 아니어서 요 흰 색깔 부분, 팔의 흰색 부분도 그냥 단색으로 사출이 됐고요. 따로 이제 다중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초호기 같은 경우는 뿔이나 눈이나 아니면은 요 팔뚝 쪽에 라인 같은 게 다 통짜 파츠로 나왔었잖아요. 네, 영호기는 그런 파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호기 때도 느꼈지만 이 팔토시처럼 생긴 부분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네, 뭐 이렇게 마킹 잘 붙이고 뭐 이쁜 거는 알겠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밖에서 보면은 모르겠는데 정면에서 보면 여전히 요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저는 다시 봐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뭐 기믹은 알겠어요. 이렇게 팔토시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손이 그대로 돌아가서 약간 이렇게 팔이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뭐 이거 알겠는데 굳이 아니면 뭐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은 이렇게 좀 아래쪽이 같이 돌아간다든가 뭐 요런 거 뭐 연동 기믹 나름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팔은 정말 좀 저는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손에 리얼리스틱 데칼 붙는 거. 요 이제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 뒷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로 붙잖아요. 근데 요것도 제가 초호기 때 얻었던 교훈으로 붙였어요. 초호기 때 요거 그냥 붙였거든요. 그냥 붙였더니 완전 이 테두리 부분 여백이 와 붕붕 떠가지고 막 심지어 결국은 기어이 하나 잃어버렸어요. 스티커 증발했습니다.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교훈을 얻어서 영호기에서는 기어이 재단을 한번 했고요. 최소한의 면적만 남겨놓고 좌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오래 가겠지. 근데 이번에도 아까 이제 초호기 같은 분실 사태가 일어난 스티커 분실 사태가 일어난다. 그럼 완전히 재단을 해서 정말 빨간색 포인트만 남겨서 붙여야 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뭐 파츠 색깔만 달랐지 마킹이 붙는 위치, 디자인, 디테일 100% 똑같아요. 자, 진짜 완전하게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근데 영호기 특징이라면은 다리 위아래가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는 회색, 아래쪽은 흰색이죠. 근데 초호기나 이런 애들은 이제 한 색깔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또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 부분, 진짜 에반게리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저는 발이 약간 신발 신는 것처럼 운동화 신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데 위에서 볼 땐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말이 안 돼. 뭐 요렇게 생겼냐, 신기하게 생겼네 이랬는데
묘하게 현실적인 부분이 발이거든요. 이 갭에서 오는 이 매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 그리고 파에서 이제 달리는 장면, 뛰는 장면 나오기 전에 작전 시작 전에 이게 영욱이가 이렇게 좀 멍하니 서 있거든요. 이거 묘하게 극장에서 볼 때 되게 좀 귀엽게 봤어요. 그리고 명장면의 시작이죠. 스타트 대시 딱 뛰어나갈 때, 뛰쳐나갈 때 진짜 그때 CG도 CG였지만 BGM과 어우러져가지고 뛰는 에바들이 진짜 저는 극장에서 보면서 야 웅장해진다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극장판 파에 명장면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장면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제가 극장에서 파를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아마 2호기까지는 이 뛰는 포즈를 계속하지 않을까. 적어도 2호기까지는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근데 파 재밌긴 했어요. 맞아. 자, 그러면은 영호기 카이에서 그냥 영호기로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치면 역순하는 거죠. 파에서 서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근데 파츠를 아예 흉부 프레임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은 간단했어요.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등 쪽에 구속부를 먼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해주고 아예 어깨 관절 자체를 떼어내요. 이렇게 아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흉부를 잡고 살살살살 빼주면 흉부 프레임이 교체가 됩니다. 이때 안쪽에 또 에바 코어가 있죠. 역시나 이제 초호기 때랑 동일하게 엔트리 플러그가 살짝 쿵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진짜 이 디테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이제 영호기에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흉부를 다시 조립을 해주고요. 역순입니다, 여기부터는. 근데 어깨 관절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포인트예요. 일단 팔 빼고 어깨 구속은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프레임만 갖다 쓸 거예요. 여기서 이 볼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기왕에 해줄 거면은 그냥 부품 2개 넣어줬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분해가 되게 자, 아무튼 이렇게 분해를 해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파츠죠. 얘를 이제 여기다가 호환을 하면 됩니다. 이제 짠. 자, 이렇게 만들고 팔 이제 여기다가 갖다 껴주고 이걸 그대로 다시 몸통에다 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양쪽 어깨를 다 갈아 껴줬으면은 등을 다시 조립을 해서 짜란, 에바 영호기의 완성입니다. 자, 이 모습이 극장판 서에 등장을 했었던 영호기입니다. 어깨 구속부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카이랑은 달라 보인다는 게 또 포인트기도 하고, 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영호기의 근본 모습 중 하나다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린다. 영호기에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죠. 어깨에는 디테일이 좀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내부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리파인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거 치고는 어깨뽕이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형태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흉부, 확실히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좀 움푹 파여있는 느낌의 약간 아래쪽이 부리처럼 어디 뭐 새 부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나왔었다면은 얘는 아니에요. 양쪽의 흰색 파츠는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측면으로 돌렸을 때 막 가슴이 너무 붕 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숙여주면은 딱 맞는 듯한 느낌? 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죠. 아예 조금 흉부가 달라져서 그런가 바뀐 파츠 덕분에 좀 인상이 좀 달라진다 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DX에서 요 포지트론 캐논이 들어있잖아요. 이때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사용할 때는 서다 보니까 극장판으로 치면은. 근데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2개 사면 됩니다. 영호기 일반판 하나 사고 DX 하나 사가지고 하나는 이 어깨, 하나는 카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해도 돼요.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허벅지 앞쪽에도 여기도 흰색으로 바뀝니다. 아까는 회색이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회색 파츠였던 거를 흰색으로 또 추가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신으로 보면 딱 이런 느낌, 뭔가 포인트적으로 변경됐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초옥이랑 함께 있으면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아우, 보기 좋네요. 앞으로 2호기부터 해서 쭉쭉쭉 추가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겠는데, 다 완성하고 나면은. 그쵸? 자, 그럼 포지트론 캐논을 사용을 해볼 건데, 오른쪽 어깨 구속구를 G 장비, 아까 잠깐 봤었던 거, 요걸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근데 재조립이 필요해요. 매뉴얼에서 보면은 검은색으로 된 글씨는 이제 신규 파츠들이고요. 여기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미 초기에 사용이 됐었던 파츠들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재조립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재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네, 극장판에 보면은 요 G 장비를 장착하고 이송이 되고 있는 초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게 뭘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짠, 자동 조준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기믹은 없고 이렇게 그냥 얘가 위아래로 가동한다 정도가 다여서 딱 요 정도입니다. 어깨랑 어깨 구속구랑 닮게 만들었다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중에는 나중에 얘를 퍼지를 시켜가지고 수동으로 조준을 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런 포인트도 좀 재밌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전자포를 포지트론 캐논에 초기에 장비를 해봤습니다. 초기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쏘는 씬이 나와요. 최대한 좀 따라해봤는데 느낌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색감이라든가 디테일 이런 게 좋으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다른 건 몰라도 양전자포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G 장비가 얼굴에 딱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가 이 부분도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딱 이 어깨 구속구가 받쳐지게끔 이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꽤 괜찮게 본 것 같네요. 자, 느낌 굉장히 잘 살거든요. 저는 전시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다만 초기에 어깨 구속구를 재조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초기를 한 대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그냥 시원하게 파츠 세트 하나 더 넣어줬으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속보입니다. 영욱이 손가락에 있었던 리얼리스틱 데칼이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에반게리온 영호기 DX 포지트론 캐논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지트론 캐논의 퀄리티가 정말 좋게 느껴지고요. 옵션이 훨씬 멋있어. 아무튼 에반게리온 자체 본체는 초호기 때도 느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관절의 이야기라든가 손가락에 붙는, 손에 붙는 리얼리스틱 데칼의 고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뭔가 에반게리온 RG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리고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완전 이거 별로야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만지다 보면은 한두 개씩 좀 뭔가 신경을 꺼도 될 것 같은데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좀 더 어떻게 나중 가서 개선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나온 3호기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쁘시!